60세 이후 브로콜리가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실수. 심장, 간, 소화기관 보호하기. 브로콜리는 완벽한 식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제든, 얼마나 먹든 몸에 이롭기만 할 것이라고요. 결국 브로콜리는 의사들과 영양사들이 극찬하는 비타민, 섬유질, 그리고 암퇴치 화합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특히 고령층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를 보관하거나, 조리하거나, 심지어 다른 음식과 결합하는 방식이 조용히 이 슈퍼푸드를 해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느려지고, 간이 더 열심히 일하며, 신장이 더욱 민감해지면 이러한 작은 실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몇 끼니 브로콜리를 추가하고 스무디에 넣거나 일주일 내내 냉장고에 보관하던 수많은 고령층이 속 더부룩함, 피로, 또는 심지어 심각한 염증을 겪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모른 채 말이죠. 진실은 브로콜리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치유제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브로콜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가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10가지 흔한 브로콜리 실수를 공개할 것입니다. 조리 방법부터 무엇과 함께 먹는지까지 여러분의 심장, 간, 그리고 소화를 보호하는 습관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는 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은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면 이 놀라운 채소를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브로콜리 한 입 한 입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부담이 아닌 활력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하고 고령층에게 친화적인 브로콜리 준비 방법도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자,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심코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실수 1.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브로콜리를 구매합니다. 그들은 밝은 녹색의 꽃봉오리를 보고 좋아, 이번 주엔 건강하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바빠집니다. 며칠이 지나고 브로콜리는 냉장고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며 다시 생각났을 때는 이미 신선하고 활기찬 색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브로콜리가 노랗게 변하거나 부드러워지기 전에도 영양소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서 불과 3에서 4일만 지나도 브로콜리는 비타민C, 엽산, 항산화제를 최대 별표 50% 별표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접시에 담기기도 전에 치유력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브로콜리가 시들고 색이 어두워지거나 희미한 오래된 채소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표면에서는 아스페르길루스 및 페니실리움과 같은 미세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들은 마이코톡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소를 방출하며 이는 장기를 자극하고 간에 부담을 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의학 사례에서 캘리포니아의 49세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상한 브로콜리를 먹고 심각한 탈수 및 장염증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브로콜리가 약간 색이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독소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및 면역체계가 이전처럼 식품 매개 박테리아와 쉽게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30대에 단지 배탈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며칠간의 피로, 메스꺼움, 또는 심지어 병원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항상 최대한 신선한 브로콜리를 구입하세요. 단단한 꽃봉오리, 짙은 녹색, 단단한 줄기를 확인하세요. 최대 영양 강도를 위해 구입 후 2일 이내에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종이 타월로 감싸고 냉장고 채소 칸에 열린 봉투에 넣으세요. 이는 수분을 흡수하고 곰팡이를 방지합니다.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데쳐서 냉동하세요. 2분간 빠르게 찐 후 찬물에 식히고 밀봉된 봉투에 보관하세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준비된 냉동 브로콜리는 비타민을 별표 최대 80% 별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자연에서 온 신선한 약처럼 생각하세요. 더 빨리 사용할수록 더 효능이 좋습니다. 몸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파트 2. 실수 2. 너무 높은 온도에서 브로콜리를 조리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브로콜리를 오래 조리할수록 더 부드럽고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씹기 쉬워 편안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끓이거나 튀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그것을 치유하는 슈퍼푸드로 만드는 바로 그 화합물들을 잃게 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 엽산,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 화합물은 국립암연구소 과학자들이 낮은 암 위험 및 개선된 간 해독과 연관시킨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들은 민감합니다. 브로콜리를 5분 이상 끓이거나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C의 최대 별표 60% 별표와 항산화제의 거의 전부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과열하는 것은 영양가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화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너무 많이 분해되면 내부의 천연 설탕이 캐러멜화되어 치유하는 채소를 간과 장이 초과 근무하여 처리해야 하는 무언가로 바꿉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느린 소화, 속 더부룩함 또는 식사 후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콜리를 5분 동안 끓이면 영양소의 60%가 파괴됩니다. 3에서 4분 동안 찌면 항산화제의 90% 이상이 보존됩니다. 끓는 물에 30초 동안 데친 다음 빠르게 식히면 비타민이 온전히 유지되며 고령층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식감을 여전히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 능력이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모든 비타민, 모든 항산화제가 이전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는 브로콜리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조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치유력을 살아있게 유지하면서 소화 가능할 만큼만 조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팁. 이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브로콜리를 3분 동안 찐 다음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천일염을 뿌립니다. 즉시 차이점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선명한 색상,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미묘한 단맛은 영양소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번에 브로콜리를 준비할 때는 채소라기보다는 천연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드럽게 다루면 몸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파트 3. 실수 3. 브로콜리 줄기를 날것으로 또는 덜 익혀서 섭취하는 것. 이것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브로콜리 꽃봉오리, 즉 녹색의 덤불 같은 부분이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그것들을 샐러드에 던져 넣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거나 날것으로 씹으며 똑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 작은 건강한 습관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와 달리 브로콜리 줄기는 극도로 밀도가 높고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셀룰로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 성인의 소화 시스템은 보통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분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식물성 섬유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장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위는 산을 덜 생산하고 장은 음식을 더 느리게 이동시키며 많은 양의 날것 섬유질은 쉽게 속 더부룩함, 경련 또는 심지어 고통스러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별표 미국 위장신경학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게스트런 뉴랄러지, 별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위염이나 IBS가 있는 고령층의 거의 절반이 브로콜리 줄기와 같은 날것의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한 후 증상 악화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꺼운 섬유질이 장 속에서 부풀어 가스를 가두고 민감한 장 내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카고의 한 남성, 64세, 건강 상태 양호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는 섬유질을 늘리고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매일 날 브로콜리 줄기를 먹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소화되지 않은 채소 섬유질로 인한 부분적인 장 폐색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소화를 회복하는 데 며칠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타민C, 칼슘,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해결 방법. 항상 줄기를 조리하세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거나, 삶거나, 굽습니다. 약 5에서 6분이 완벽합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고 싶다면 날 줄기를 얇게 썰거나 강판에 갈아주세요. 작은 조각일수록 소화하기 쉽습니다. 날 줄기를 스무디에 갈아 넣는 것을 피하세요. 두꺼운 섬유질은 속을 부풀게 할 수 있으며 종종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찐 줄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더하면 부드럽고 영양가 있으며 위장에 편안합니다. 조리는 식감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단단한 섬유질 속에 갇혀있는 영양소도 해방시킵니다. 하버드 T.H. 찬 공중보건대학원에 따르면 브로콜리 줄기를 살짝 조리하면 거의 모든 비타민을 보존하면서도 소화에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브로콜리를 준비할 때는 줄기를 버리지 마세요. 단지 그것들을 친절하게 다루세요. 몇 분간의 부드러운 조리는 그것들을 소화의 부담이 아닌 진정한 힘과 활력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 4. 실수 4. 소화 문제가 있을 때 날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날채소가 가장 순수한 섭취 방법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아삭아삭한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 맞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시스템이 항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자연의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날것으로 섭취하면 치유하는 친구에서 고통스러운 유발 요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날 브로콜리는 불용성 섬유질과 황함유 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의 장이 처리하기에 충분히 강할 때는 해독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위산 역류, 위염, 궤양 또는 속 더부룩함을 겪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화합물들이 위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 나이드케 국립당뇨병 및 소화기 및 신장질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위장 민감도를 가진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브로콜리, 양배추 또는 콜리플라워와 같은 날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한 후 증상 악화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브로콜리가 날것일 때 그 황화합물, 특히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 가장 강력하고 농축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위장에는 단순히 과도합니다. 이 실수를 특히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자극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쌓입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거나 식사 후 트림, 경미한 속쓰림 또는 둔하고 불편한 무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위 내벽이 날 섬유질과 황화합물을 처리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결 방법.
브로콜리를 가볍게 조리하세요. 3에서 4분 동안 찌거나 수프에 끓이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자극 물질이 중화되며 대부분의 영양소가 온전히 유지됩니다. 역류, 위염 또는 잦은 속 더부룩함이 있다면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세요. 여러분의 위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조리된 브로콜리를 현미, 오트밀 또는 아보카도와 같은 진정시키는 음식과 짝지으세요. 이는 산도를 균형 있게 하고 소화를 달래줍니다. 샐러드를 좋아한다면 브로콜리를 먼저 데쳐보세요. 끓는 물에 30초 동안 담갔다가 식히세요. 위장에 불편함 없이 여전히 그 생생한 아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 음식은 그들의 자리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는 극단보다는 효율성에 관한 것이 됩니다. 부드러운 조리는 영양소를 더 흡수하기 쉽게 만들고 장에 편안하게 하여 여러분의 몸이 고군분투하는 대신 치유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파트 5. 실수 5. 브로콜리를 비닐봉지에 보관하는 것. 신선한 브로콜리를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보존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식료품점이 그것을 깔끔하게 밀봉하고 깨끗하고 녹색으로 보이도록 진열하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신선해 보이는 것이 안으로는 조용히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브로콜리가 플라스틱에 밀봉되면 그 습한 거품 안에 수분이 갇히게 됩니다. 온도는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와 같은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기에 딱 좋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습하고 산소가 적은 조건에서 번성합니다. 닫힌 비닐봉투가 정확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NCBI,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장 감염의 60% 이상이 높은 습도 환경에 보관된 오염된 채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자연적으로 다공성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갇힌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여 눈에 보이는 부패 징후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박테리아와 곰팡이 포자가 꽃봉오리 깊숙이 퍼지도록 허용합니다. 진실은 브로콜리가 수확된 후에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을 쉬며 소량의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플라스틱에 밀봉하는 것은 그것을 질식시켜 부패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해결 방법. 브로콜리를 약간 축축한 종이 타월로 감싸세요. 이것은 수분 균형을 맞추고 박테리아 성장을 방지합니다. 닫힌 비닐봉투가 아닌 채소 칸에 두세요.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면 공기가 순환되도록 부분적으로 열어두세요. 온도를 별표 0°C 셀시어스에서 3°C 사이, 32° 파레나이트 37° 파레나이트, 별표로 유지하세요. 낮은 온도는 박테리아를 늦추고 비타민을 보존합니다. 5에서 7일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 곧 먹을 수 없다면 데쳐서 냉동하세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미리 데친 냉동 브로콜리가 몇 달 동안 영양소의 별표 최대 80% 별표를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노랗게 보이거나 미끈거리거나 심지어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브로콜리는 절대 먹지 마세요. 그러한 징후가 나타날 때쯤이면 곰팡이 독소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이미 퍼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면역체계는 식품 매개 독소에 더 민감해집니다. 오염된 브로콜리 한 번의 섭취가 젊음에는 단지 배탈을 일으킬 수 있지만 노년에는 탈수, 감염 또는 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브로콜리를 약처럼 다루세요. 그것은 진정으로 자연이 주는 최고의 것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약조차도 올바르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다루세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기성 있게 말입니다. 파트 6. 실수 6. 브로콜리를 유제품과 결합하는 것. 이것은 건강하게 들리지만 은밀히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합입니다. 치즈,
우유 또는 크림이 들어간 브로콜리 말입니다. 브로콜리 체다 수프, 크림 캐서롤 또는 녹은 치즈가 얹힌 건강한 반찬을 생각해 보세요. 맛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양소 흡수에 관해서는 이 조합이 조용히 브로콜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여러분의 몸에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철분과 마그네슘의 가장 풍부한 자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혈류, 심장 기능, 그리고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면 우유와 치즈 속의 칼슘이 여러분의 몸이 이 미네랄들을 흡수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예, 국립보건원은 칼슘이 한 번의 식사에서 철분 흡수를 최대 50%까지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방해는 쌓입니다. 여러분은 더 피곤하거나 어지럽거나 또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철분 결핍의 전형적인 초기 징후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빈혈을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근육과 뇌에 산소를 전달하여 여러분을 기민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높은 칼슘 섭취로 인해 둘 다 지속적으로 덜 흡수될 때 여러분은 무기력하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심지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의 57세 여성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거의 매일 저녁 치즈 소스를 곁들인 브로콜리를 먹으며 그것이 심장에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브레인 포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검사 결과는 낮은 철분과 마그네슘 수치를